네, 이번 이제 부동산 또 이슈가 또 있죠. 바로 9월 22일부터 이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가 됩니다. 자, 일단 22일부터 이 당첨자 발표일 기준부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이제 전매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 자체가 전매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분양에 당첨이 되면 이제 등기 이전, 즉 내 명의로 집을 살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준은 이겁니다. 20일 이후에 분양 승인을 받은 단지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 광역시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가 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요. 자, 과거에는 이제 수도권 광역시라고 말하면 뭐 인천 정도 되겠죠. 보통 아니면 또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뭐 부산이나 뭐 대전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과거에 이제 프리미엄, 즉 분양권 당첨돼가지고 좀 이제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좀 파는 경우가 있었죠. 물론 서울은 그다음 뭐 전매 제한이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좀 없긴 했는데 경기도권만 해도 분양이 시작을 하고 프리미엄 막 2억, 3억 이상 붙어서 다시 또 파는 행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22일 이후에 분양 승인 받은 단지는 분양과 전매 제한을 두겠다를 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처럼 내가 집을 내 명의로 하지 않고 중간에 팔고 나가야겠다는 전략이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또는 광역시 안에서도 양극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수도권에 인기 있는 지역은 당연히 좀 어느 정도 인기가 있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높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오히려 뭐 프리미엄 같은 경우가 좀 막히다 보니까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 양극 현상 심화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부동산 이 시장에 미치는 분양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분양권 양도를 하면 조정 대상, 비조정 대상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를 할 때는 60%의 세율,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세율이 6월 1일 기준으로 좀 올라간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1년 미만에 보유를 하고선 분양권을 양도를 했다. 그러면 70% 이상의 세금이 적용이 됩니다. 즉, 지금 분양권 내가 프리미엄을 갖고 중간에 분양권을 파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팔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21년 6월 1일 되면 분양권 세금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내년 6월 1일 이전까지는 분양권 양도를 좀 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분양권 양도에 대한 그 거래가 좀 상당히 오히려 좀 더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다 보실 것 같고요. 6월 1일 이전 분양권 거래량은 좀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양시장의 흐름을 좀 볼게요. 분양시장. 자, 9월 말 기준에 이 서울대 아파트 분양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7월 29일로 해서 이 유예 기간이 끝났습니다. 즉 7월 29일로 종료가 돼서 분양가 상한제가 유예 기간이 끝나서 본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됐습니다. 민간택지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분양 공급에 대한 절벽 현상이 더 심화가 된다고 봐야죠. 분양가 상한제가 둔다는 것 자체가 공급량에 대한 그런 규제가 있다 보니까 특히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거, 좀 재건축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좀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서울내 특히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단지들은 오히려 공급에 대한 그런 절벽 현상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런 뭐 서울내 재건축 규제 강화, 자, 뭐 2년 실거주를 해야지 조합 자격을 주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공급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를 한번 보면요. 자, 한국경제 이번에 이제 9월 8일 날 올라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 사전 청약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 청약은 1년 뒤인데, 자, 원래 청약이라는 거를 시작하면 막 우르르 몰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1년 전에 미리, 그러니까 내후년에 본격적인 청약이 들어가지만 21년 7월부터 사전 청약을 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보겠다는 게 좀 정부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3기 신도시 사전 분양을 하고 뭐 민간 분양 위축 우려가 있죠. 자, 정부에서 수도권 6만 호 사전 청약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1년 하반기에 3만 가구를 이제 청약이 시작을 할 거고 22년도에 3만 호를 또 해서 총 6만 호 정도의 수도권을 넣겠다. 다 보면 이제 21년 7월 8일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이제 노량진역 쪽에 이제 군부대 쪽에서 뭐 4.5 천호
그렇죠? 4,500가구 정도 넣고 뭐 왕숙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뭐 5.6 천호라 써져 있죠. 자, 그래서 뭐 청년층 패닉 바잉을 막는다고 하는데 뭐 핵심은 뭐 이거죠. 서울의 공급량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규제와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공급량은 더 줄어드는 요소와 수도권에 이제 새로운 3기 신도시가 발표가 한다고 하면 결국은 핵심 서울에 대한 공급량은 결국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요소들이 가격 상승은 서울이 좀 더 당연히 끌고 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뭐 인기가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위치도 좋은데 문제는 이거죠. 3기 신도시 공급량이 다양하게 펼쳐진다고 하면 결국은 특히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일부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이거나요. 제가 뭐 특정 지역을 좀 언급하기 어려우니까요. 또는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좀 교통이 안 좋은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은 상당히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서울과 2기 신도시 일부와 1기 신도시의 좀 입지 좋지 않은 지역들은 서로 가격이 따로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년도 분양시장도 한번 보면요. 자, 한국경제TV 뭐 이제 전우성 기자님이 갖고 오신 건데요. 보면 21년도 7월 8월에서 이제 인천 계양이 시작을 하고요. 이제 왕숙도 시작을 하고 이제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한남 교산이 진행되는데요. 자, 3기 신도시 입지는 뭐 웬만한 지역도 다 탄탄합니다. 아무래도 뭐 1기 신도시급만큼의 어느 정도 입지, 바로 서울의 외곽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률 기대할 수 있고요. 또 이미 벌써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청약을 노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서울 내에 신규 청약을 되는 요소들은 상당히 없습니다. 별로 보면 정비창 일부 임대주택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강일이나 마곡 일부 지역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 위주의 청약이 몰릴 거고 하지만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입지가 좋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거다. 그리고 서울에는 새로운 청약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결국은 청약 시장에 대한 이 분양 시장에 대한 흐름은 수도권에 인기 있는 지역으로 끌고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전국에 있는 분양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핫한 지역은 이제 3기 신도시가 아무래도 이제 21년도에 메인 역할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매일경제신문에서 이제 강북 15억 돌파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보면 LTV 대출 부과 기준이 15억이죠. 즉 15억이 넘어버리면 대출 자체가 불가하다 보니까 15억을 마지노선이라 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 강남권이 아닌 지역 20평대 아파트들도 실거래가가 15억까지 육박하는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흑석동의 아크로 리버 하임 같은 경우도 뭐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뭐 15억 9천을 이제 돌파했고요. 뭐 강장동 강장 힐스테이트나 대장 주재 마포에서 마포 아현에 있는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마레프 같은 경우도 거의 15억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뭐 이편의 세상 신촌 같은 경우도 부가현 뉴타운 같은 경우도 14억을 높였습니다. 자, 보면 지금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비강남권이라고 하면요. 일단 마포하고 그다음에 성동구 요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요. 이 강북권에 대해서 중저가 가격도 꼼수리에 써져 있는데 15억 미만의 상당히 인기 있는 지역들은 가격 상승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용 59제곱 기준을 봤을 때 지금 뭐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가 연식도 한 거의 6년에서 7년 차 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5억 돌파한다? 그러면 인근 지역 아파트들도 충분히 계속적으로 따라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특히 이 부가현뉴타운, 아현뉴타운은 지금 속도가 상당히 지금 빠르게 증가되는 것도 좀 볼 수 있습니다.